이름은 오동석이고요.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헌법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지방 분권이나 지방 자치, 연방주의 이런 데 좀 관심이 있습니다. 저는 제주도 지사입니다. 서로 다른 생각들을 저도 궁금하기도 하고 어떤 시각들보다 더 좋은 관점을 저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실은 좀 기대도 됩니다. 3월에 개강을 한 다음에 당분간 온라인으로 진행한다라고 하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한두 달 뒤면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을 했었는데요. 현실을 좀 직시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저는 좀 듭니다. 대학에서의 교육이 이제 온라인으로 가야 될 것처럼, 그리고 그것이 바람직한 방향인 것처럼 생각을 하는 것은 위험한 발상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른 사람의 고통을 함께 느끼고 공감할 수 있는 능력들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컴퓨터가 없거나 휴대폰이 없는 분들 또는 그것들을 활용하기 어려운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오히려 이런 점들이 되게 불리하고, 도지사로서 국회에 예산이나 법안 때문에 방문을 했었어요. 근데 마침 저랑 면담을 했던 분이 확진자의 접촉자로 검사에 들어간 거예요. 즉시 검사를 받고 해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대기 상태로 있는데, 그것만 가지고도 상당히 비난을 하려는 분위기도 있고, 야, 당사자들이 얼마나 이게 날벼락처럼 느낄까. 사람들이 너무 스트레스 받아하고 답답해하니까 같이 좀 마음이 무거워지는 것 같아요. 인간의 삶 자체가 지금은 조각난 삶을 살고 있다는 그런 느낌 때문에 단절에 대한 공포, 스트레스, 우울감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소하고 풀어나갈지. 1월 말에 우한의 중국 관광객이 제주를 다니고 갔는데 중국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거예요. 그때 한국에는 아직 확진자가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발칵 뒤집힌 거예요. 다녔던 CCTV 다 추적해서 거기다가 이제 소독도 하고, 가급적이면 공개를 안 하고 어떻게 수습을 해보자. 처음에는 좀 제한되게 공개를 하고 버텼거든요. 그래도 꼭 필요하다고 하는데 공개를 했는데, 문제가 뭐냐면 우선 댓글이 그냥 난리가 났고요. 왜 공개 안 하냐? 입장 바꿔서 왜 다 공개하라는 거냐 그랬더니, 우리 동네에서 다녀갔다라는 거는 알려지고, 근데 어느 가게였는지 몇 시였는지를 모르면 모든 업소와 거기에 모든 사람이 기피 대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떤 자기 방어 차원에서 예민해져 있는데, 무차별한 두려움 대상을 보는 사람은 우리가 작다고 해도 자꾸 은폐 축소하는 걸로 오해를 할 수 있으니, 신뢰를 얻고 무차별한 공포를 줄이기 위해서는 오히려 명확하게 투명하게 구체적으로 공개를 해주는 수밖에 없다. 시민들이 이제 불안감을 느끼는 건 어떻게 보면 이제 당연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감염병 자체를 예방하는 조치라기보다는 확진자가 나온 경우에 확진자에 의해서 감염된 사람들이 다시 전파할 것을 막는 조치인 거지 않습니까? 감염병의 확산의 방지에 미치는 효과는 어떻게 보면 작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국가인권위원회나 이런 데서도 개인의 동선이 아니라 어느 장소 중심으로, 그리고 장소에 있어서도 이제 접촉의 상황들에 따라서 좀 달리 접근해야 되는 면이 있다라고 하는 권고를 제시한 바가 있는 것 같고요. 말씀하신 게 어떻게 자칫 잘못하면 누군가를 희생양 삼아서 다수가 마음의 부담을 더는, 위험 부담을 줄이는 이런 것으로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모든 부담을 시민들에게 맡기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이 이제 한편으로 드는 거죠. 사실 확진자들이 거짓말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자기가 사생활이라든지 알려지면 좀 곤란한 것들이 당연히 누구나 있잖아요. 그러다 보면 고의든 고의가 아니든 거짓말을 하다 보면 이걸 또 놓쳐요. 그러면 이 시간에 이게 있었다라고 공개를 해주면 사실은 차후에 신고를 하든지 그와 관련된 추가 팩트 체크가 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지금은 정보 공개의 범위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신뢰가 구축돼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A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갔는지, B가 어디에 갔는지가 아니라 장소의 목록만 이제 제공하게 되면 그 자리에 갔던 사람들이 이제 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디지털 사회에서 모든 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사실은 익명으로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그걸 막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불가피하게 개인의 신상 정보가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사정을 고려를 좀 해야 되는 면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뭐 장사가 안 되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위문품 수준 내지는 위로금 수준은 지원을 해요. 근데 영업 손실 자체를 보상하는 아직 그런 제도는 없어요. 이런 부분이 정부의 추가 경정 예산이나 이런 부분에서 사실은 방역 때문에 어떻게 보면 토지가 수용된 거나 마찬가지거든요. 영업을 못하고 포기한 거니까 지금 제일 심리적으로 괴로운 게 우선 낙인 효과, 고립감, 그리고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른다라는 불확실성. 동선 공개로 인해서 영업에 피해를 입은 분들에게 아마 현행 법제상으로는 보상을 하기가 상당히 좀 쉽지는 않은 그런 구조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어느 정도까지 보상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상황에서의 고민이 필요한데요. 국회의 의안정부 시스템에 들어가 보면 늘 실망을 하는 것이, 감염병 예방법에 관련되어 있는 개정안이 있기는 하지만 조문 한두 개 바꾸는 걸로 마치 대처할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되어 있어서 근본적인 대책이 부분은 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전형적인 행정 편의적인 발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법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좀 위험한 발상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잘못 악용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이제 이런 두려움이 있다는 점에서 적어도 이런 식의 접근만큼은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교수님이 전적으로 동의하고 한술 더 떠서 저는 위헌이라고 생각하고요. 일단 GPS 정보랑 사실은 자기 정보입니다. 내가 휴대폰을 들고 거기 갔다 그래가지고 거기서 발생한 이 전파 정보가 내 정보인데 그걸 누구 맘대로 본단 말입니까? 이런 부분은 사실은 자기 정보 통제권에 반하는 거고 그런 면에서는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기 때문에 QR코드를 제공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당연히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이 들지만 자괴감이 많이 드는 거죠. QR코드 자체는 요정용이라고 한다면 이렇게 광범위한 정보가 어떤 논리, 알고리즘, 어떻게 처리되는지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알려지지 않는 상황에서 일률적으로 접근해 가는 것은 인권에 대한 측면들을 너무 좀 경시하고 접근하는 면이 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요. 저는 처음에 그 수기로 쓰는 거 사실은 펜으로 쓰려고 그러니까 황당하더라고요. 찍어가가지고 스팸 전화로라도 쓰든지 악용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방치해놓고 아무도 관리를 안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QR코드가 나오더라고요. QR코드가 불편해요. 또 하나 문제는 그 코드가 네이버 서버에 저장된다는 문제가 있죠. 지역 특성을 반영하고 또 그 지역의 주민들의 지혜와 요구를 반영해서 하는 게 근본적으로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주도 같은 경우에는 확진자가 한 달 넘게 계속 나오지도 않았는데 수도권 2.5를 적용한다 그러면 아무 문제 없이 잘 돌아가고 있는 걸 전부 영업 제한하는 거 이런 부분은 방역 단위별로 판단하는 게 맞고 큰 틀에서는 큰 돌 작은 돌 서로 이렇게 맞춰가면서 작동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원론적인 면에서는 사님과 같은 의견입니다. 근데 문제는 인권 침해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이런 것들은 전국적으로 지켜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은 지속적으로 좀 확인을 하고 이루어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동선 공개 같은 경우에 있어서도 개인의 동선이 나타나지 않는 방식의 그런 인권위원회의 공고들을 받아들여서 그런 것들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켜지도록 중앙정부가 좀 적극적으로 관여를 하는 부분이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 사안은 이제 새로이 우리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인 거고 과거의 경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념의 차이의 접근의 문제라기보다는 인권적인 관점에서 규범적인 측면과 현실적인 면들이 어떻게 적절하게 조화를 이루면서 실질적인 정책으로서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느냐의 문제일 것 같고요. 교수님께서 인권이라든가 근본 가치라는 점에서 잘 짚어주고 계셔가지고 우리가 처음으로 닥친 사태에서 이걸 어떻게 성찰을 하고 또 어떤 문제로 이걸 예측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방법과 노력해야 될 과제들을 찾아낼 거냐. 이건 공통의 과제라는 느낌을 교수님 뵈면서 더 많이 느낄 수 있어서 진영을 떠나서 분야를 떠나서 협력해야 될 과제들이 많구나. 그런 걸 느꼈습니다. 네, 말씀 잘 너무 들었습니다. 재밌었습니다.